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주요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고 검증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모두 3차례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회 분야에 관한 토론입니다. 각 당의 입장을 책임 있게 담아서 말씀해 주실 5분 나오셨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부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이은주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은 상호간 정책 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한 토론자가 3분간 정책 발표를 하고요. 정책 발표 내용에 관해서 토론자 간의 1대1 자유토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자유토론에서는 토론자당 각각 2분의 발언 시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2분 동안 가급적 여러 번 나눠서 질문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제가 당부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 주제가 각 정당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입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성평등, 환경, 교육,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분야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부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 3분간 발표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 철학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말씀드리면 유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함으로써 국가의 책무성을 높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확대하고 입학금을 폐지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절감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 분야입니다. 평창올림픽은 남북 교류의 극적인 전기를 마련한 평화올림픽이자 문화올림픽이었습여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선보였고 대회 기간 동안 1200여 회에 이르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 누리카드의 수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 체결을 확산함으로써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을 시에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점진적으로 경유차의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또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 정화기의 설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실내 체육관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분야입니다.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여성 장관 비율 32%, 정부위원회에서 여성 비율 40%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응답하여 위드유로 화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젠더 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주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무관용, 불관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133개의 미투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4당과 협조해서 그 공조 하에 미투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정책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1대1 자유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작해 주시죠. 예. 맨 처음에 제가 이게 공격을 해야 돼서 영 부담스러운데요. 우선 이제 미투 운동 관련해서 아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네. 일단 청와대에 계신 탁현민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왜 그분을 그렇게 끼고 도신답니까?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이 정도 상황에 이르렀으면 안희정 지사 전격적으로 당에서 제명 조치 취했고 또 정봉주 씨 복당 불허했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탁현민 행정관은 그냥 저희들 예상에는 곧바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탁현민 행정관 안 내보내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병두 의원님 이제 본인 잘못했다라고 반성하시면서 사퇴의 의사 표시를 피력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당 내부에서 지금 사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말씀으로는 미투를 얘기하시지만 실은 좀 앞뒤가 많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얘기를 하나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예산이 지금 한 7조 가까이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조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현실적인 개선 방향이 나오고 있느냐. 이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돈만 그냥 공중에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런 우려성이 있고 특히 아까 이제 박병미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화력발전소 즉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결정적인 위협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기조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계속 폐쇄하고 셧다운 시켜가는 이런 와중인데 화력발전소 물론 줄이고 정지시켜야겠지만 미세먼지가 있을 때마다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그냥 스톱을 시켜버리기면 산업 현장의 전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을 때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고 가야 되는데 너무 단방향성의 얘기가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두 가지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네. 네, 요즘 그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이 아주 큽니다. 사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동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세우게 되면은 그리고 또 원전도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해답은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에너지 20%를 목표치로 정해놓고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는 다부처 간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뿐 아니라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부, 또 산자부, 국토교통부, 또 과기정통부 등등 다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의 1대1 토론 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 쓰실 수가 있는데 네. 가급적 질문을 나눠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성가족부에서 일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냐 그리고 또 동성애자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고 있지만은 그 각각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엔의 공식 용어는 젠더 이퀄리티, 즉 성평등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실제 90년대부터 각국의 인권법이나 국제법은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나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그 혐오를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정말 평등한 정책을 추진해야 될 여가부에서 그런 그 압력으로 해서 정책이 흔들린다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서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못해서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굉장히 그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우리 정치에 여러 그 정당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과 보호의 문제, 그러니까 성남시의 경우 조금 일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도 이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보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 개발과 보호라는 두 가지 그 갈등적인 요소를 한 그릇에 담아내는 것은 어느 정치에서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개발 이익을 도시공원을 보호하는 예산으로 써야지 현 세대에 다 나눠가지고 더욱이 그 공원 녹지가 2020년 되면 뭐 거의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사라질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 미세먼지 대책을 한편으로 내세우고 도시공원이 없어지는 것은 방치하고 이것은 적절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발 이익을 도시공원을 보호하는데, 녹지를 보호하는데 쓰지 못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것은 뭐 성남시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싶지만은 워낙 그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야 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8초 정도 남았는데 맺은 말 할 때 시간 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께서 1대1 자유토론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바른미래당은 교육의 내용은 다양하고 또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 선발권이라든가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정성이 굉장히 큰 문제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에 정유라 사태가 탄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제2, 제3의 정유라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수시 전형이 2,000여 개에 이르고요. 이 전형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학교에 대학 입시에서 수시에서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뭐 한 번 받는데 50만 원 정도나 된다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비싸면 50만 원 정도나 된다는 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매달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부의 정도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굉장히 불공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수시를 확대하고 정시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역시 민주당의 당론도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에 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 특히 그 공정성에 있어서 큰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금수저 전형이다라는 그런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수시 전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그런 요소들을 단순화하고 예컨대 이제 교외 시상은 반영이 되지 않고 교내 시상이나 자율 동아리나 소논문 같은 것들도 이제 지금 논의 중인데 그런 좀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거를 함으로써 그 학생부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가려는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시를 또 비중을 더 늘리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수능은 정말로 공정한 시험이죠. 신뢰가 높고 그래서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축소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는 또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소외 지역의 학생들, 정시로는 유수대학을 가기 어렵지만은 그 학교와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학생부를 이제 그 학생부에 담길 만한 다양한 그런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소외 지역에서 유수대학에 들어가는 사례들도 많고 또 이 학종을 통해서 그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고등학교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역기능이 있지만은 또 순기능적인 측면도 근데 정시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시 네.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이건 네. 문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선할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는데 저는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은 이따가 매점 말할 때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정부가 교육 정책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은 저는 교육 정책이 갖는 원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수시 정시 비중 문제만 해도 어떤 변화로 인해서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학생이 절반, 또 손해를 보는 학생이 절반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는 50%를 한참 밑도는 한 30, 40%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이 특히 좀 인기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1년여가 지났는데 교육 정책이 수능 개편안도 발표했다가 1년 유예가 됐고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의 문제도 발표가 됐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해서 또 이것도 1년 유예를 해서 보겠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을 가지고는 절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괄목할 만한 성과 내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점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은 다양성이고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우고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평준화 내지는 특정 그 교조, 그러니까 교원 노조, 정교조에 이 매달리면서 어떤 관점이 시장의 수요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온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용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를 해서요. 그 중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한중 간의 그 공동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것이 점차 어떤 미세먼지 감축 협약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이미 지난해 말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주요 의제로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경제 분야 하위 과제로 그냥 전락을 하면서 실질적인 논의 없이 기존의 공동연구 연장선에 불과한 게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또 봄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고통을 온 국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언은 감사드리고요.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설립을 이제 예정했고요. 그리고 한중뿐 아니라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 이동 원인 분석을 위해서 여타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중국, 일본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5년 동안 그 연구해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 5월에 공동 보고서의 형태로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지만 더디가고 있지만은 나름 촘촘한 미세먼지 정책을 펼쳐갈 예정이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검증 토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방송 토론 규정과 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초 남았는데요. 제가 맺은말 시간에 더 드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맺은말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남은 토론에서 그 시간 더 쓰게 해드리겠고요.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 안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서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방식은 전과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장의 사회 분야 정책 3분간에 걸쳐서 듣고 1대1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선 저희 민주평화당은 남북 문화 스포츠 교류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부터 이어져 온 평화통일의 정신을 저희 당은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스포츠 문화교류 확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남북 문화예술인들이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정기적인 공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 K-팝, 웹툰과 같은 문화 콘텐츠가 북한에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과 평양, 이 경평 축구와 같이 정기적인 스포츠 이벤트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 교류가 민간 주도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민주평화당은 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입시 제도만 제대로 설계해도 교육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입시 제도는 수천 종류의 입시 제도가 판을 치다 보니 심지어는 대학에 근무하는 대학 교수조차도 본인의 자제분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이 돈을 기초로 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금수저 자제들만이 유리한 입시 제도가 현재의 대한민국 입시 제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평화당은 정시 위주의 입시 제도 확대를 대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민주평화당은 지역 문화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공연장의 5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국립예술단 공연이 317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310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고 문화에 있어서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희 민주평화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련 지원금과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하고 한 개의 지자체에 한 개의 극장을 반드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작은 영화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정책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1대1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 먼저 해주시죠. 네. 현행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난 폭력이나 협박은 없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성폭력 사건은 처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강제적인 성폭력에 대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일단 지금 법원이나 검찰 또 변호사협회와 같은 형사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일단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도 전직이 법조인 출신이다 네. 보니까 우선 이제 형법이나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특별법에 보면 촘촘한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강간죄도 있지만 사실은 강제추행죄 같은 네. 경우는 네. 무슨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접촉하기만 하면 죄가 되는 거거든요. 또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죄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의 규정도 사실은 어느 정도 완비는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네. 있어서 아마 형사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실제 그 유엔의 성차별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도 92년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피해자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허락이 없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네. 정의당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네. 공동 원내 교섭 단체를 네, 네, 네.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대강이 이제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이제 4개월 동안에 새 정부의 그 수문을 개방을 했더니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서 본 결과 수질이 개선됐습니다. 정의당은 그 4대강의 모든 수문을 개방하고 단계적으로는 보호와 댐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평당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은 신생당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론은 아직까지는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네. 이제 물의 어떤 청결성, 그러니까 네. 수질의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최고의 수질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안임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 용수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은 또 물을 저수하고 가둬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적의 수질과 어떻게 보면 이 용수를 이 가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가둬놓는 이 필요성과 문제를 어떻게 상충되는 문제를 잘 이렇게 조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정책 조정의 문제들인 것 같고요. 그 최적점은 환경부 또 각 지자체 또 저희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최적의 지점을 잘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4대강이 건설될 때도 가뭄에 필요한 물이 있는 곳과 4대강의 거리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뭄 해결도 거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물을 가다 놓음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뭐 그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들이 지금 너무 많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인 건 잘 아실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재자연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훼손되기 전에. 그리고 또한 이제 이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하는 과정 자체에서 불필요하게 보호와 이게 어떻게 보면 저수조가 쌓였고 이런 공사가 됐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감사원 감사라든지 네. 검찰 수사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사실은 네, 공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현실적인 어떤 물의 수요와의 있던 이런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국회에서 또 저희 당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과 1대1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에서 정시 위주의 입시 제도를 확대하겠다. 굉장히 반가운 얘기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협조가 또 기대가 됩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외국어라든가 이런 다문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 어떤 아이들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일할 수 있고 또 해외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문화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스포츠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뭐 좋은 말씀입니다만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번에 보면 평창 올림픽 때 이제 현송월 단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국내에서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굉장히 아주 멋있는 무대에서도 서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류를 위해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정말 세계적인 문화예술인들조차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그런 비슷한 무대에 서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물론 남북 단일팀하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정성 문제가 있다. 아무리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보 위주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에게 대해서 또 체육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차별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정시 위주 입시 제도 이제 같이 하겠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외국어 공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남북 이 문화 협력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 정시 위주 입시 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와 바른미래당이 또 비슷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입법화 또 예산 협의 과정에서 같이 이제 공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만 해도 사실은 학력고사를 통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선발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대학교를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 집사람이 대학 교수인데 아들 대학 입시 때 자소서를 쓰는데 집사람이 머리에 쥐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입시 학원에 가서 자소서 전문적으로 수정해 주는 학원들이 있는데 한 번 해줄 때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씩을 아마 주고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불공정한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아무리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대학 진학 제도를 마련한다고 그러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천이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과 적극적인 어떤 정책 공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글로벌 능력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영어, 중국어, 요새 외국어 2개, 3개씩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외에 필요한 교육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협력의 공정성 문제. 근데 공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다소의 공정성 문제가 희생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우선순위가 조금은 좀 첫 번째로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근데 남북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가치가 중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전희경 의원 시작해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행의 이 불투명한 학종 그리고 스펙 쌓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쏟아 부어야 되는 학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대학 입시라는 것이 각 학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주면 획일화에 따른 자연적, 필연적인 서열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계적으로 좀 요원하다면 우선은 정시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또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현재 상태의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또 공감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 1, 2학년.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보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에서 좀 협력을 해서 학부모들의 요청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 당의 당론으로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헌법기관인 저 국회의원 김경진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지금 네? 정부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 개인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거 금지돼 있는 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법안을 발의하신다면 저 최소한 개인으로서는 거기에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글로벌화 시대에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EBS라든지 이런 이 교육방송사에서 많은 어떤 영어 콘텐츠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리랑 TV 보면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영어로 어떻게 보면 상식 콘테스트 영어로 Q&A를 하면서 거기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정 과목에 대해서 국가가 공부를 해라 말아라고 금지하는 것은 이건 원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정시 확대 자유한국당도 그런 입장이시라면 저희와 같이 정책적으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을 때 다양성이 필요하다면 가령 수학이 잘하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필요하다 이러면 가령 수능 시험에서 이 수학 점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2배나 3배 가중치를 두고 또 물리 잘하는 학생이 필요하다면 물리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처럼 아주 그 학교에 지원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이 제도가 설계되는 것은 그건 정말로 금수저를 위한 제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공감을 합니다. 입시 정책이 하나 바뀌면 일단 컨설팅 업체부터 그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의 말은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런 컨설팅 업체의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것은 저는 우리 모든 당이 협력을 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영어 수업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마 민주평화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수업이 금지되니까 학원비부터 막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잘 참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1대1 자유토론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정시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김경진 의원이나 저나 저 학력고사 세대이고 저희 때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 중에서 선택지 중에서 하나 답을 찍어서 OMR 카드에 적고 그것이 기계를 통해서 그 채점이 되고 그래서 단일한 점수가 나오고 참 공정하기는 합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그 오지선다형 문항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한 시험이 정의로운 시험인 것, 그것은 맞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 그래서 수능을 기반으로 한 정시 확대가 정의로운 대학 입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그 수능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평가가 모든 교수학습이나 학교 교육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3 교실을 가면은 다 EBS 교재 펴놓고 다 정답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인가라는 그런 자성은 분명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학종과 관련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입학사정관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박근혜 정부 때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당시에는 그거를 굉장히 급격하게 늘려갔습니다. 또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주는 대학 지원 사업을 가지고 그 학종을 무리하게 늘려오면서 그 폐단이 좀 커졌던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시를 급격하게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수시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 수시의 수시의 단점들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수능이 그렇게 시대를 잘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박형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히 일리가 있고 상당 정도 의미 있는 패러다임이고 관점입니다. 그래서 수시 제도가 생겼고 수시가 확대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심하게 과도하게 입시제도의 본질을 뒤흔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수시로 뽑는 비율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정시라고 하는 공정성의 토대 하에서 뭔가 그 영역에 있어서 특출난 천재를 뽑을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예외적인 통로가 생겨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시 제도가 입시 제도의 본류를 지금 점령해버린 상황들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사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EBS 교재 학교에서 수업받는 거 이외에 집안이 여유가 있고 부모가 잘났으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도 쉬워집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사회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도 사실은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그 자리에 적합하게 사람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난하고 없는 아이일수록 사실은 수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근데 딱 기회가 주어져서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 본래의 역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수시가 마치 대한민국의 입시의 7, 80%를 좌우하는 이거는 국가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깨졌다. 그래서 박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철학적 기반에 따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인재를 선발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 미명하에 공정성이 완벽하게 파괴된 이 정도의 입시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저와 저희 당의 인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검증 토론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은 각 정당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정책 검증 순서인데요. 정의당입니다. 먼저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 발표 듣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한국의 성평등 현주소는 성격차지수 118위, 정치-경제 분야의 여성 경제 참여 및 기회 순위가 121위, 정치적 권한이 90위로 남성과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은 물론 일상에서의 성폭력이 비일비재합니다. 법조계, 문화계 등의 미투 운동은 여성에게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핵심은 성차별화된 사회구조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를 바꾸고
피해자들의 외침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성폭력 문제에 대해 좀 더 근본적 진단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성추행과 성희롱이 더 이상 친근함의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의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 등 양형 상향과 공소시효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강요와 협박, 물리력이 동반된 때에만 강간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는 강간도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직장 내 조직 내 대응이 철저해야 합니다. 2차 가해 행위 및 성희롱 은폐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과태료 수준 향상과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없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성평등 의식 변화는 물론 일상에서의 실천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일상에서 일터에서 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차량 이부제 실시 등 임시적인 조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녹지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 배출 총량제를 실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혼잡 통행료 확대 시행 및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하여 차량에서의 발생량도 저감해야 합니다. 넷째, 친환경 발전을 확대하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시급한 조치로는 건강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 등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께서 1대1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녹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현실을 보면 지금 정부가 태양광 발전 인센티브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골을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농토라든가 많은 산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태양광 그 판넬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탈석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세먼지 대책으로서요. 근데 이 작년 3월과 올 3월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은 11% 저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을 유지하고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료를 많이 올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LNG는 또 증가하고 LNG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석탄의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동일합니다. 전 이것도 역시 아주 그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율배반적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탈원전 무리하게 하다가 탈석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이 탈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탈원전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너지 믹스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 도시공원을 지키자고 하는 문제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90% 정도가 도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으로 1인당 9제곱미터의 도시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실제로 도시공원이 해지되면
4제곱미터밖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그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도시 안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도시공원이 해지되어서 그나마도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줄일 수 있는 도시공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탈석탄 탈원전 관련돼서요. 실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 가짜 부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원전의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원전 가동률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현대 세대에서는 석탄 발전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에 우리의 건강에 심각하게 위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얼마나 또 우리의 그 미래 세대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탈석탄과 탈원전을 하면서 반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더 많이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면 시간 조금만 남았으니까요. 문재인 케어 문제인데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 재정 문제 아닌가. 그래서 누적 적립금을 한 21조 가까이를 거의 다 쓰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고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을 좀 간단하게.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무상의료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따로 세금을 더 걷더라도 제대로 된 케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희경 의원께서 1대1 토론해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그 관점, 세상을 보는 그런 방향, 정책의 방향과 정의당의 방향이 매우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한 진정성,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절실히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의당이 존재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지지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아주 강한 결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많은 미투 관련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의당이야말로 지금 현재 그 청와대의 탁현민 행정관도 정리하지 못하고 초대 여성부 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해임 건의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 이 정부에서 이 청와대에서 묵인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정의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정의당이 그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의제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 그 지금 민감성이 점점 높아지고 환경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과 또 산업의 측면에서의 균형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은 그런 산업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우리나라가 너무 기업 측면에서만 그 행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산업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전력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산업 전력 안에 실제 전기로 쓰지 않고 다른 뭐 그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것도 전기가 너무 싸기 때문에 실은 전기 에너지를 뭐 열 에너지나 다른 방식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너무 그 산업 쪽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쓰게 하거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좀 더 규제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시간이. 예.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 간의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정의당은 아까 모두 발언에서 4대강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하셨듯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은 정당입니다. 현재 정부 조직법 중에서 마지막 퍼즐이 아직 맞춰지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물관리 일원화입니다. 이 물관리 일원화라는 것은 수량과 수질, 재해와 같은 그런 물관리 기능과 조직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현재는 그 물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져 있어서 예산 낭비도 심하고 또 어떤 업무에 있어서 중복도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고 사실 이것은 작년 그 대선 때 그 여야 후보들이 모두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OECD 국가들 대부분이 환경부에서 이걸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65% 정도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고 전문가들 77%가 찬성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이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마지막 퍼즐 물관리 일원화를 하는 그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물기본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물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는지 그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이 따로 무엇인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해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실제 이제 그 뭐 물관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처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쩔 때는 좀 그 따로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같이 관리하는 방안 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어쩌면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이유도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입장이 다르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 환경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당에서 좀 같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강간과 관련해서 국제 규범에 맞도록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셔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런 그 법 개정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네. 하는데요. 현재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제정법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력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폭력 매우 다양한 그런 폭력, 그러니까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그런 법안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매우 시급한데 이거와 관련된 정의당의 입장 그리고 또 국회에서 협조해 주실지의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정의당도 그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필요한 법률이나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우리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좀 더 다른 부분은 또 조율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 실제 이 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은 여기 참여하신 다른 정당들도 다양한 법률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결 조율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사회부 연야 주요 정책에 관한 검증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1대1 토론하겠습니다. 예, 조금 거북스러운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성소수자 인권 네, 네. 보호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네. 그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퀴어 축제, 동성애자 네, 축제 네. 거기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하소연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 따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시랍니다. 중학교 학교 선생님이신데 어쨌든 집안이 이제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잘못이고 죄악이다. 라는 내용의 어떤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전달을 했답니다. 물론 이제 본래 과목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외적인 얘기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해당 지역의 교육청으로 들어갔고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를 위한 조사를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는 거 동성애자의 인권이 있을 수 있고 또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징계 사유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업 시간에 교사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나와서 징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징계 내용은 아직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또는 우리 강은미 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네. 의원님한테 이걸 질문할까 예, 하다가 미리 제가 네, 드렸습니다. 네. 실은 네. 동성애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정체성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고난 것 자체를 네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리고 적어도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혐오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분명 저는 문제가 있고 그것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원님이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를 개정하자고 해서 내려고 했다가 아직 못 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의당이 이번에 어쨌든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면서 굉장히 강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유가 의원님의 그 개정안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의원님이 자기소개서에 나는 인권 변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이런 그 개인의 인권을 혐오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어쨌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리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게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제가 정의당 부대표로 출마할 시기에 지금 당원들한테 전화하면서 굉장히 나이 드신 그 여성 당원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령 동성애자라고 할 때 나는 우리 부모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모가 받는 충격이나 어려움. 근데 실제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다른 선택을 하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그것을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를 오롯이 감당하면서도 그 자기 본 모습대로 살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사회 분야 정책에 관한 검증 토론했는데요. 이제 바른미래당의 정책을 검증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 듣겠습니다. 네. 연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세먼지에 좀 민감해서 기침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요 발생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즉각적인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하겠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나 미미하고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에 바로 중국에서 이 빨간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덩어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도 과연 중국 가서 이렇게 이걸 하위 순위 정도로 의제로 삼아서 얘기하고 그냥 오시는가 정말 화가 날 지경이고요. 당장 이렇게 중국에 요구를 해서 어떤 미세먼지 저감 협약 이런 걸 하던가 이것은 외교 문제, 외교 어떤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탈원전 집중한 나머지 탈석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석탄 발전소 비롯해서 주요 사업장에 초미세먼지 제거 장치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서 동네 미세먼지 예보 그리고 공공시설과 학교에 자동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교육개혁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획일화되고 동질화된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일자리 미스매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다양한 그리고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무조건 평준화만을 강조해서는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이스터고를 비롯해서 직업 교육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올해 직업교육 활성화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위주의 수능 이런 학생 선발권은 공정하게 진행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부는 과연 그러면 대놓고 하는 블랙리스트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저희는 강력하게 하고 있고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정책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께서 1대1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그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해 주신 이 사회 분야의 그 정책들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청와대가 그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 거기서 말씀해 주신 그 미세먼지 원인 제공자인 중국에 대한 항의 요청의 건이 드디어 20만을 넘어서서 이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는 외교가 환경이고 환경이 외교의 이 아주 그 척도가 될 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중국과 뭐 여러 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그 중국 정상회담에서 보여진 뭐 혼밥 외교다, 또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항의 미숙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중국 입장에서도 이 포기하기 힘든 이 미세먼지 그 저감책,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힘있게 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굳이 정부만을 이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당 차원의 외교, 또 정당과 시민사회가 이 중국과 이 대화하고 또 중국의 그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책 그리고 문제 제기의 수위가 너무 낮다. 그래서 너무나 안이하고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의 근원이 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 미온적 대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 계속 촉구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민사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께서 검증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시죠.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학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이게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유승민 후보는, 현재 바른미래당 대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는 교육부가 문제가 많으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처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셨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처가 또 다른 교육부가 되지는 않겠느냐 하는 것. 그리고 유승민 당시 후보는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에 해경을 해체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신랄한 비판을 던지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이 같은 당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들을 학제 개편이나 교육부 폐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서로 다른 당에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학제 개편안에 대한 근본 취지는 뭐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전혀 지금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가 시장의 상황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이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업교육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러나 옛날처럼 고등학교까지만 직업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사회에 투입됐을 때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교양에 대한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채워주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학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교육 과정들은 수요에 맞게 다양화해야 하고 특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큰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어적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에 어떤 영어 교육 금지 라던가 아니면 뭐 정시를 계속 축소해 나가겠다는 이런 방향이라던가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차라리 교육부가 없어지는 게 국민들이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같은 교육부라면 폐지돼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그러면 교육부의 어떤 기능, 최소한의 조정 기능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교육지원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래서 교육은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고 다만 어떤 최소한의 어떤
교육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회안전망 차원 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만 하면 되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어떤 그 관료주의 이런 것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들이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대적인 개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교육부 폐지. 잠깐만요.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2분 시간을 다 답변 쓰셨는데요. 아직도 박경미 의원께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 답변할 때도 시간을 좀 잘 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까? 예. 네. 시간이 안 돼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예. 네, 일단 교육부 폐지가 개인 의견인지 당론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또 대선 공약에서 내세웠던 것 중에 수강 신청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도 공약으로 내세우셨었고요. 또 대입 단순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유사한데 현재 두 당이 통합된 입장에서 바른미래당의 이와 관련된 자사고 외고와 관련된 또 고교 학점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큰 틀에서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같은 교육부라면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폐지를 할지 여부나 다른 어떤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주 진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선발권을 독점하고 먼저 선매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다 없애서 이 강남의 8학군에 오히려 더 집값을 늘리고 대책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1대1 자유토론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 지방대학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 숫자가 좀 많이 감소하면서 한 5년 지나면 지금 고3 학생이 이제 전국 대학 정원 숫자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되는 사태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수도권 대학 빼고는 나머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구조조정돼서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아마 벚꽃이 이제 밑에 남해안부터 피어서 올라오는데 그 순서대로 그냥 대학교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어쨌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방대학이 다 없어지는 게 지금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는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대학의 어떤 그 수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결국은 수요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학생들이 수도권에 몰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많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볼 때는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많이 가도록 하려면 우선은 지방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에 보면 산업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과 지방대학을 연계를 해서 일정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사실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박경미 의원께서 자사고 외고 문제를 여쭤보셨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철학이 학생들의 경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공정과 평등, 기회 균등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경쟁과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 이것은 저는
모순되는 것이,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도 평준화된 교육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평준화해놓고 교육 경쟁을 갖다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경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풍선효과처럼 되어서 학교 밖에서 경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은 어느 정도 경쟁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되 또 그리고 그 경쟁의 그 요소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공부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의 균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균등이지 내용까지 전부 다 평등하게 하라는 것, 기계적 평등은 아니거든요. 그건 네. 사회주의죠.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되 내용은 어느 정도의 경쟁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들을 또 이렇게 키워내고 또 각자의 특성화되어 있는 능력과 적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이현주 의원께서는 답변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예, 질문은 짧고 답변이 길어서 그런데요. 네.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 42초 남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멘트 하나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대체로 중국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일정 정도는 지금 중국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라든지 이쪽 감숙성 이쪽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도 있지만 사실은 몽고가 지금 내몽고와 외몽고 나눠져 있거든요. 내몽고는 지금 중국령이지만 외몽고는 사실은 몽고 별도의 독립국가입니다. 근데 외몽골 쪽에서 불어오는 또 모래바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 외몽골 쪽은 사실은 경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낙후된 상황들이고 정치체도 낙후가 돼서 우리나라가 그쪽 외몽골 쪽 사막에 가서는 조금 식목을 직접 좀 해야 되는 이런 ODA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 아까 미세먼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유사한 질문이 나오면 그때 네. 또 의견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와 1대1 자유 토론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 교육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가 뭐 그 대학 입시도 정말 어렵지만 이제 더 문제인 것은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 신분제처럼 어느 대학을 나왔냐가 평생 그 사람의 꼬리표로 따라 붙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의 어떤 처우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실은 그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이 실현되지 않는 한 어떻게 교육제도를 바꾸더라도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교육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원님이 그 급식조리원을 그냥 밥하는 아줌마 이렇게 표현한 것들 자체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특정한 직업군 외에 나머지 비정규직이나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폄하하고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교육을 왜곡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대학의 어떤 차등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떤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평준화했을 때 그럼 해결이 되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학을 다 평준화했지만 결국은 대학원이 서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하고 나서 이 사회가 경쟁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나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자기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맞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배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투자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순 노무직, 특히 학교 공간에서의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규직화하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뭐 다 들어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의 재정이 한계가 있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 여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같은 연봉제에 그러니까 연봉제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연공서열제에서는 이것이 계속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비슷한 노동을 동일 노동을 계속하는데 이 가치가 올라가는 이 문제를 사실은 저는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직무급제를 도입을 해서 노동의 강도가 비슷하고 노동의 질이 비슷한 일이 계속될 때는 연공서열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더라도 비슷한 그 급여가 유지될 수 있어야 그것이 학교에도 무리한 어떤 압박이 되지 않고 우리가 교육에 제대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오히려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도 답변 시간을 다 채우셨기 때문에 강은미 네네. 부대표께서 네. 짧게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교육이 잘못된 것은 결국 계속 경쟁을 부추겨서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육 자체가 경쟁이 아닌 협력을 어떻게 잘해서 같이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그 어떤 노동을 하던 그 노동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문화적인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가치가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많은 그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단순 노무직은 그러면 비정규직이 당연하다라는 논리인데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말씀을 잠깐만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게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의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하고 싶으면 직무급제를 도입을 해서 이것이 연공서열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연봉이 급여가 올라가고 그러나 비슷한 노동은 계속하는 상태에서 학교에 지나친 재정의 압박을 두고 결국은 아이들의 어떤 다른 교육 재정에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한된 재정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검증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사회 분야 정책 발표를 듣고 검증 토론을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환기를 시켜드리면 3분간 발표를 한 다음에 2분씩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1대1 토론할 때 답변하실 것도 좀 예상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희경 의원께서 정책을 3분간에 걸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잘 달려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섬세한 삶의 질을 챙겨야 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로 모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는 정부와 여당이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견제하고 때로는 새로운 그런 정책의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현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하향 평준화 그리고 교육의 정치화로 달려가는 교육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교육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고 그리고 4차 산업을 대비한 가장 뛰어난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교육은 절실한 기회의 사다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정말
이 희망의 꿈터로 학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에 치중을 하면서 내 집보다 좋은 학교라고, 그래서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서도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어느 때보다 안심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집보다 좋은 학교를 저소득층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서열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서열화의 해법은 결국 교육의 다양성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원하는 수요자가 있으면 존치되어야 하고 또 더 많은 수요자가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 교육의 수월성을 살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 방향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정확하게 우리의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게 계속해서 그 야당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그리고 약자, 이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도입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도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깊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성차별 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미투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화법화와 그리고 이성에 대한 혐오의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엄중히 지켜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 정책에 대해서 1대1 자유토론 이어갈 텐데요. 사회 분야 정책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얼마 전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에 의하면은 일반고 지망 학생들의 사교육비 평균은 27만 원인데 반해서 자율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평균은 43만 원. 그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평균은 47만 원이었습니다. 즉, 자사고 외고가 사교육비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방금 그 자유한국당의 정견 발표에서 자사고 외고의 우선 선발권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육부는 작년에 자사고 외고와 일반고의 동시 입학 전형을 골간으로 하는 시행령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이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유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고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사고 외고가 가져올 그런 사교육 광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네, 저는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비가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 사교육비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교육이 정상화돼서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공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을 때라야 사교육비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자사고, 특목고를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비를 그렇게 드릴까요? 자사고, 특목고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이 여타의 학교에 비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자사고와 특목고와 같은 교육의 질을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함으로써 일반고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리고 결국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반대가 높으니까 이것을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서 사실상 이 제도를 무력화하는 방향은 그거는 교육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고 일반고가 자사고 특목고 수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이 펼쳐져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제안을 한 것은 자사고 외고의 폐지는 아니고 우선 선발권을 없애서 그냥 동시 전형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 함으로써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그 역량을 끌어올림으로써 그 수요를 자연스럽게 줄여가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관리 일원화법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 물관리 일원화에 동의를 했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 관리의 문제, 물 자원의 문제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환경과 그리고 물 자원의 활용이라는 경제 산업적인 측면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관리 일원화, 만약에 저희가 집권을 했더라면 물관리 일원화라는 체계 하에서도 그 일원화 속에서의 그 산업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지나친 환경 일변도로 흐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그 방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쪽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네. 다음은 민주평화당 김병진 의원께서 1대1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의원님 아까 이현주 의원님께 여쭤본 거하고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대학 5년 후면 전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방대학 이게 학생들이 없어지면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라도 살려내야 합니까?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 속에서 사실 지방대뿐만이 아니라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지금 규모로 이 학교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동시에 던져진 문제다. 물론 우선순위는 지금 지방부터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지방대학의 문제를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그 생태계, 경제 생태계,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으로 이거를 가지고 가면 저는 해결책은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렵고 정말 등록금으로도 학교 운영이 정말 다 충당이 안 되는 이런 대학들은 퇴출, 그러니까 정말 퇴로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정말 지역의 거점이 돼서 지역의 인재도 육성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오피니언 리더도 되고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그 지역에서 정말 그 성장하는 이런 식의 그 토대가 구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지방대학은 계속해서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지방대학의 문은 열어놓고 지방대학에 간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또 서울로 향하게 되는 이런 현실은 그거는 결국 우리가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지방대학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균형 발전이 아닌 그런 측면에 매이기보다는 빨리 교육의 문제로 저는 가져왔으면 합니다. 네, 완곡하게 말씀 주셨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의원님 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제 주장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형식에 제가 천착했다기보다는 역사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바꾸는데 검정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자유한국당 당론입니까? 지금 당론까지 얘기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화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데 대한 깊은 공감대가 있어서 아마 당론으로 가는데도 지금 현재 당론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생각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실 생각이시군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간의 1대1 자유토론입니다. 강은미 부대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정필 의원이 탁현민 방지법을 내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미투 정국과 관련해서 여성 당원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 조력자에 대한 일탈행위 사과 촉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대표도 성폭력 모의를 했다고 본인 자서전에 써져 있고, 또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딸 같아서 이렇게 만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장이 우리는 터치는 있어도 성폭력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성폭력을 자기 당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면서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순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부의 이런 문제에서도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겠습니다. 저희 당의 홍준표 당대표에 대해서 성폭력 모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하숙집에서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을 본인이 책에다가 썼다라고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밝힌 내용, 들은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이 미투나 성범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그토록 하고 법안까지 발의해도 일반 시민들이 별로 동감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이신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파를 떠나서 여성의 문제이자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파적으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심상정 대표를 후보를 통해서 보았지만 저는 대선 과정에서 보였던 그 결기의 반만 보여도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나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이 추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 그 결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여주지 않는가에 대한 여성계의 의아함 그리고 여성계의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당의 입장을 내놓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당 안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숱한 성추행과 성폭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 몇몇 우리 당 소속의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그때 그분들이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졌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에서 그분들을 비호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의 지지 세력들의 성범죄에 있어서의 미투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과거의 왜 그 문제들을 지금 복귀하지 않느냐, 복귀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별로 실효성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온실가스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 연비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휘발유 배출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 자유한국당 입장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한미 FTA 그 자동차 협상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3년에 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보면은 자동차 오염원은 전체 그 초미세먼지량의 한 14%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제조업이 일으키는 그런 미세먼지는 54% 정도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오염원의 주체인 중국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제조업 연소 부분에 대한 논의 이외에 뭐 자동차 부분도 보아야 되겠지만 한미 FTA 그 자체만을 놓고서 미세먼지 대책이 어떻게 됐느냐를 논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께서 1대1 자유토론 하시고 자유한국당의 검증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미투가 인간 존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 미투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뭔가 이렇게 수다 떨듯이 뭐 무사하다 뭐 이런 농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무사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그 무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희 당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나간 거긴 합니다만 국정교과서 문제 이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 철학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명을 따랐던 공무원들이 다 형사처벌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원 그리고 많은 인구, 좁은 땅덩어리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해외 시장의 개척이 없이는 국제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있고 결국은 그렇다면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교육개혁과 직결된다. 그래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유연한 교육을 하고 기술학교, 영재학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나친 평준화를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 주신 그 미투 여성에 대한 그런 성범죄 문제 또 뭐 혹은 이성에 대한 정말 성범죄의 문제들은 절대 어느 순간에서도 그 희화화나 그런 진지성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마 그런 의문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교과서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검정체제가 교과서의 질을 놓고 경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아마 국정교과서를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집필진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고한 담합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정을 하라고 그런 그 권고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결국에 소송까지 가야 이게 그 수정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그 방식이 시장 실패의 산물처럼 채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좀 집중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이게 검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지필 기준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남친 빼고 자유 빼고 새마을운동 빼고
한미 동맹 빼고 북한 인권 서술 빼고 이런 지필 기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도둑 지필이라는 소리를 들은 초등 국정 사회과 교과서 대표 지필자도 모르게 이 정부 코드에 맞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행위까지 해가면서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정말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관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이 결국 앞으로 일자리나 이런 데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네, 이것으로 각 당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검증 토론 모두 1대1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제가 맺은 말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1분씩 드리려고 했는데요. 1분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부터 맺은 말 시작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정당입니다. 하지만 저희 당에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사도 있고 또 국가를 전체적으로 기획해보고 예산을 분배했던 예산처 장관을 지냈던 인사도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 심지어 국가 전체를 운영해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사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유능한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민생 해결의 4번 타자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덮여있는 하늘처럼 탁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시원한 맹물처럼 특별한 맛은 없지만 국민의 마음속을 답답하고 청결하게 씻어내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저희 민주평화당이 최선을 다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저희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 말씀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미투 운동에서 드러났듯이 성폭력은 불평등한 성적 권력 관계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무기로 행해지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권력 관계를 민주화해야 합니다. 멀고 험한 길이지만 정의당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도 화력발전, 건설기계 및 공장 가동 제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그리고 중국과의 국제적 공조 등 근원적인 대책을 꼼꼼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국토의 18%인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것이요, 도시민의 주거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커지는 만큼 우리 사회의 차별은 그만큼 더 줄어들고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께서 맺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가주의를 배격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서 왜곡을 시킬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야 할 영역에서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우면서 이 필요한 복지를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증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우리의 지금 일자리라든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정말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동질화된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여러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이 수요자들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서 많은 교육 제도 그리고 교육 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제1의 야당입니다.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는 그런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염려하는 그런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인기 몰이와 그리고 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결국에 빚을 지우고 그리고 외상으로 가져다 쓰는 복지와 같은 것과는 과감하게 손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을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체질을 강화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안보도 경제도 그리고 삶의 질 측면의 사회복지제도도 저희가 놓쳤던 부분, 여당일 때 놓쳤던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꿈을 걸고 있는 가족들이 한꺼번에 불행과 또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아이들 잘 키우는 정당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부대표 매전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사교육을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줄여가고 또 대입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또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민들의 근심거리를 안겨드린 점 정부 여당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리지 못했던 그런 제도로서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 구매자로부터 부담금을 걷어서 저발생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 공사장과 건설 현장, 소각장의 미세먼지 현재로서는 그 사각지대로서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환경 외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지지와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매전말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사회 분야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토론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인데도 차분하게 또 품격 있게 토론을 벌여주신 토론자 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공직선거 정책토론위원회는 경제 분야입니다. 한 달 뒤 오는 4월 30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